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이 내일 도의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끼리 찬반 의견이 맞서 결의안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열풍과 높은 이혼율 등의 영향으로 제주적 1인 가구가 8년 동안 3배가량 늘었습니다. 세계 유수 명작을 제주어로 선보이는 신생극단 064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공연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한 차례 보류시켰던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일 다시 심사하는데요.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제2공항 특위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김태석 의장이 직권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심사 중인 안건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게 당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몇몇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그걸 뭐 당론이다 따라라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운영위원회가 부결시켜도 당론으로 결정되면 직권 상정하겠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공론화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후속 조치인 특위 구성을 운영위원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 도민이 70% 이상 모든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공론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찬반을 떠나가지고 공론화를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나는 정치 영역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론화 특위 결의안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도의원 총회에서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도당 차원의 당론으로 확정해 구속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관련 공론화 추진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도의원들끼리도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깼다며 비방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 결의안 통과 여부는 마지막까지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의 도의회 재심사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성명을 내고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며 정부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청년학생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려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도민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단계 제도 개선의 핵심은 청정과 공존이란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1조인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환경 친화적이고 도민의 복리 증진이란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환경자원 총량제 시행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협의 매수제 도입 등의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렌터카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고 사고지 증명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등 35가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9일이나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 미래 비전에 나와 있는 그 청정과 공존의 그 목표에
준해서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다음 주 회의 안건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보수 야당도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이제 되게 이것을 심사하지 않으려고 있는데 야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자유한국당의 간사님들한테도 꼭 이것은 한번 털고 지나가자. 20대 국회는 내년 1월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제주도 내 14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수험생 7,070명 가운데 670명이 응시하지 않아 결시율은 9.48%로 지난해 수능의 8.73%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한편 도내 14개 시험장 앞에서는 오늘 아침 후배와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응원전을 펼쳤고 수험생 1명은 저혈당 쇼크로 제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주적 1인 가구가 18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가 됐는데요. 이주 열풍과 전국보다 높은 이혼율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자연 풍광에 반해 지난해 말 제주로 이주한 김인경 씨. 연고가 전혀 없었지만 바로 직장을 구했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까지 만나 여유로운 제주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장점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좋고요.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단점은 월세나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김 씨처럼 혼자 살고 있는 제주적 1인 가구는 지난해 7만 3천 가구로 18년 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29.4%로 10가구 중 3가구로 늘었으며 반대로 27%로 가장 많았던 4인 가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인 가구는 연동과 노형동, 이도 이동이 가장 많았고 5가구 중 1가구는 이 3곳에 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7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급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10명 중 3명만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타도에서 1인 가구의 제주도로 이주한 경우 그리고 전국보다 높은 이혼율 그리고 홀로 되는 노인 가구 증가가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은 제주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어 2045년에는 34.5%에 달하겠고 40%가 넘는 3인 이상 가구 비율은 20%대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부평구 제주도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부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혀 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예상됩니다. 부평구 부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생 체육인으로 뜻한 바가 있어서 임기 중이지만 내일자로 상임 부회장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1월 예정된 첫 민선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는 부평국 상임 부회장과 송승천 씨름협회장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 연극을 제주어로 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주와 제주어를 알리기 위해 제주어로 연극을 하는 극단이 창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나가노라의 괴로움이 무시건지 보라볼까? 그건 일종의 열등감이요. 열등감이 무시건지 알아죠? 진영 자신을 없인 여기는 걸 열등감이라는 거요. 서양식 촛대와 와인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무대 배경은 1930년대 미국이지만 배우들이 말하는 언어는 친숙한 제주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 유리동물원을 제주어 버전으로 바꿔서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2시간 넘는 분량을 오롯이 제주어로 전하는데 제주어 공연의 정체성을 가진 신생 연극단체 극단 064의 창단 작품입니다. 좋게 쓰여진 대본을 제주어로 공연함으로써 또 제주어의 아름다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작품의 의미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주 지역 전화번호를 딴 극단 064는 국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단 공연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2년. 학과 수업을 통해 고전 작품을 각색하는 과정을 배우고 작품을 선택한 배우들은 제주어 사전을 찾아가며 제주어를 자신들의 재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유의 번역체 문장이 좀 와닿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제주어로 표현하면서 좀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게 되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았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주어로 만나는 세계 명작 공연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 방지와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도급업체가 임금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원청인 제주도가 대신 임금을 줘야 한다며 관련 시행 규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 권역을 전담하는 아라 119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영평동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아라 119 센터에는 소방 인력 25명과 소방차 석 대가 배치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2도 119 센터가 담당해왔는데 아라동 권역의 인구 증가로 별도의 119 센터 설립 여론이 높았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돕개비공원 부근 번영로에서 서귀포시 공무원 31살 고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출근 버스를 타려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불법 경주마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고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1,500만 원을, 51살 홍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집과 직장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뒤 5억 6천만 원어치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장애인복지시설 사무국장인 45살 조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